안녕하세요. 코메디칸 TV 이슈이스다 시간입니다. 어제 오후에 방송을 예고했는데 사정으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구독자님들께 양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전 전직 국방부 장관 10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을 목적으로 계엄령을 비롯한 일체의 군사적 모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미국의 국방 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직 국방부 장관들이 계엄령을 경고한 이유는 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인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전직 장관 10명은 생존해 있는 국방부 장관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딕 체니, 윌리엄 페리, 도널드 럼스펠드, 윌리엄 코엔, 로버트 게이츠, 레온 파네타, 척 헤이글, 애쉬 카터, 제임스 매티스, 마크 에스퍼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매티스는 트럼프 행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며 에스퍼스는 최근에 해고된 인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일했던 장관들조차 계엄령을 시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미군은 대선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정당이나 지도자 개인이 아닌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미군을 사주해 불법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주한미군 주둔 방식을 영구주둔에서 순환주둔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달리하는 인물입니다. 라이언 매커시 육군성 장관과 제임스 매콘빌 육군참모총장도 계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10명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또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조 바이든에게 브리핑을 하지 않아 평화로운 정권 이양 작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이 미국의 안보 능력을 저해함으로써 적대국을 이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명의 전직 국방부 장관 중 공화당 행정부에서 일한 인물이 6명인데 모두 군산 복합체와 딥스테이트의 일원으로 민주당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입니다. 바이든도 국방부가 정권 이양 작업에 비협조적이라며 공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곧 재개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계엄령을 모의하기 위해 브리핑 중단을 지시한 것처럼 꾸미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은 사실상 군사지휘권과 정보 통제권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바이든에게 브리핑을 거부했던 이유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작년 1월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 무인기 공습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스두군 사령관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일주기를 맞아 이란 강경파가 보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기습적인 군사 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 달 사이 2번이나 연속 B-52 전략 핵 폭격기를 걸프 해역으로 출격시켰습니다. 핵 잠수함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급파됐습니다. 대선 직후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밀 핵시설 공습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 시비로 인해 승자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1급 기밀을 바이든에게 전달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가 바이든에게 브리핑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발표가 임박한 국가정보국장의 외국정보 선거 개입 보고서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국가정보국장은 대선 종료 후 45일 이내 외국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12월 18일 시한이 만료돼 한 차례 연장됐는데 이 보고서 공개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레드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이 이미 적성 국가에 미국 대선 개입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마당에 보고서에 바이든 연루 가능성이 나왔다면 바이든에게 이를 알려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브리핑을 중단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 가능성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작이 이어졌습니다. 자칭 선거법 전문가인 아다프 노티 캠페인 리걸센터 대표는 심지어 미국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자격이 없으며 선포 즉시 체포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카네기 재단의 민주당 성향 전문가 레이첼 클라인펠트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계엄령을 발동해 의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의회 진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의회를 침공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가도 너무 나간 발상인데 사실상 펜스와 민주당 진영이 공모한 반란 시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씌우려는 음모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전까지 현직 대통령으로 계엄령 등 모든 군사적 수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권한이 역공을 당한 셈입니다. 민주당과 주류 언론 그리고 전직 국방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카드 반란 진압법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의 정치윤리 전문가 메러디스 맥케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집회를 선동하고 심지어 이 집회가 매우 와일드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스스로 폭동을 사주하고 반란 진입법을 통해 군대를 파견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여러 대도시를 대상으로 반란 진압법 하에서 군대를 동원한다면 바나나 공화국처럼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들 부시 행정부 당시 공화당 최고의 전략가로 통했으나 군산 복합체에게 영혼을 팔아넘겼다는 비난을 받았던 인물 칼 로브도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민주당은 한껏 상상력을 발휘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 민병대와 극우 무장단체를 선동하고 혼란을 이유로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꾀하고 있다는 것인데 친위 쿠데타는 권한 없이 군대를 동원한 펜스와 민주당이 시도한 것이 아닐까요?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엄령 같은 무모한 짓도 벌일 것이라고 우려하는 척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미니언 투표기계 압수를 위해 군대를 동원한다.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다. 같은 가짜뉴스의 효과는 위력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선 시위대 모두를 폭도로 둔갑시켰으며 1월 6일에 참변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배우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해 임기 2주 남은 그를 탄핵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꿈은 작고 정직합니다. 전 세계 모든 정치는 이곳 워싱턴 DC의 작은 날갯짓과 미세한 물방울 파동 하나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너울과 물결, 그리고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역사적 격변의 현장에서 작지만 정직한 시대의 목격자로 남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는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일이기에 더디고 서툴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뺏긴 트럼프 대통령은 부비서실장의 트위터를 빌어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임기가 끝났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과 시작이 하나의 지점에 몰려있는 특이점 같은 존재로 미국인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특이점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지점이기에 끊임없는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1부 이슈 이스타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 이슈 이스타 곧 이어지겠습니다.